SPG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6.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기사에 그 로봇주에 대해서 소개가 나왔는데, 협동 로봇이 주로 인기를 많이 얻을 거고, 그 소개한 그 회사 중에서 맨 밑에 있는 그 SPG, 주로 감속기 관련주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SPG를 분석을 좀 해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210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16.6%가 증가했는데요. 매출 원가가 거의 유사하게 따라 올랐죠. 근데 이제 재고는 한 반 정도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스루풋 입장에서는 좀 잘한 거라고 하지만은 원가 회계 그 영업손익을 내는 데에서는 약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총액이 18.6%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가 더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14%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거의 변동이 없는 거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9.2%로 매우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풋 환산 재고로도 재고가 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이렇게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매우 높게 증가했다고 한다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5.9% 하락을 했으니까 마진율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이 9% 증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55억 원이 났는데 전년 동기보다 3%가 하락했습니다. 원가 회계는 14%가 증가한 거로 되지만은 그 차이가 34억 정도 스루풋 회계는 적게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품목당 재고자산 품목당 평가 충당금을 이렇게 써가지고 꽤 많이 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만은 요 WCAI 상품 제품 제공품을 더한 금액은로서 4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가 아니고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회계가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데이터를 문자 속성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는데 숫자 속성으로 다시 재입력하는 애를 매기는 것 같습니다. 하도 요즘은 이런 회사들이 좀 종종 많이 눈에 띄어 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공시 데이터를 문자 속성으로 공시하여 정보 이용자들에게 애를 매기는 업체는 아마도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왜 그 숫자를 문자 속성으로 저장해서 공시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스를 본 건데 좋은 비유 같아서요. 멘탈 헬스케어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기업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비유가 생각이 된 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이너스 59억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재고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의 사용액이 있고 상품의 판매액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판매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A에는 상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본인들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A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기는 했으나 확인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ABC를 더한 것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는데 69.9%, 즉 7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금액은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은 6.8%가 떨어졌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또한 매우 높게 상승을 했을 것이라고 2차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먼저 1단계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16억 4,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생산 재료비, PQ 생산 재료비 차이와도 같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검증하는 그 WCI 그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과 그 다음에 비성분이 제시한 금액과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비성분에서 표현했듯이 제품이 제공품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보면은 이 그 회사가 제시한 것은 전체 재고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액을 BWCI 원재료 등 이런 증감액을 이 감해 주면은 차이가 그 줄어듭니다. 5억 9천만 원으로 전년도는 뭐 400만 원뿐이 차이가 안 나고요. 그러니까 표기와 실제 내용은 틀리다. 이것도 지금 그 분식회계 개연성에 의심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1단계, 2단계 중에서 3단계를 말씀드리면은 현금으로 그 62억 원이 나갔는데 그렇다면 재고가 54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아니 말을 잘못했네요. 62억 원이 현금에 나갔다면 62억 원의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5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 갭이 있는데 이 갭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하고도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 재고자산 매출원가 검증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결과로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7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20.2%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8명이 증가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연봉은 4,100만 원이고 전년보다 12.1% 크게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연말까지 5,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형적인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주 가공비가 13.7% 증가했고요. 위탁 생산비라는 게 매우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1230억 원이나 나가는데 직영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이런 얘기는 무슨냐 그러면 공장에 돌리는 그 생산직들을 대부분 직영 인원으로 하질 않고 하도급 줬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도급은 무슨 건설 업종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뭐 소사장제든 어떻게 생각하든 이것을 보면은 위탁 생산비라는 게 자기네들 공장에서 못 많아 가지고 니들이 생산을 해라 하고서 생산 그 작업 하는 것을 맡기고 관리자들은 물론 이제 이 SPG 그 회사가 하는 거겠죠. 수출 대비도 뭐 57.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더 박봉의 하청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이 물건을 만드는데 로봇 자동화를 만드는 데 들어가서는 부품을 만드는 감속기 뭐 이런 건데 아마 소형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잔잔하게 조립을 하는 공수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대부분 이 밖으로 외주 가공이 밖으로 나가는 거지만 위탁 생산이라면 그 공장에 와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그 소형 장난감 조립하는 그런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남자 직원들보다 여자 직원들의 그 꼼꼼한 그런 거로서 조립을 좀 하지 않겠냐. 이런 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WCAI 회전율은 7.4%가 상승했고요. 수르프율은 5.9%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면 원자력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1차, 1, 2차 벌써 그 추론에서 얘기했듯이 원자력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했는데 백데이터가 그것을 원자력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그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원자력 가격이 이 단순 평균으로 23.7% 증가한 거로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품별로 그 절삭 가공까지도 해놨고 기타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고 회전율이 상승된 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원재료 구매도 있지만 절삭 가공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기타라는 것도 좀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걸 모두 이 원재료 매입으로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경영지표에서 나오는 그 추론인 원재료 가격이 인하가 됐을 거다, 하락을 했을 거다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가격이 23.74%가 상승을 했으니까 재료 비율이 21.9%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격 상승 압력률은 5.2%만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품 판매 가격을 얼마나 올렸는지 하지만은 요거는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또 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세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반증이 안 됐습니다.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좀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충분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만약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로분율이 하락했는 역방향이 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인하 데이터 확인으로 반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 결과는 원재료가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검증이 불능했죠. 그러면은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반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금액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하는 게 아니고 수량으로 산출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외부에서는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근거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2,836억 정도 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요거를 단품 납품이라고 가정을 해서 어떤 견적 금액이 28만 3,597원 견적을 냈는데 이게 그대로 계약이 된다 그러면 11,121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깎였죠. 많이 깎이면 또 안 나간 거예요. 28만원에 계약이 됐다면은 거꾸로 12,489원으로 결산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재고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의 증가면 이익의 증가니까 더 이상 노력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올려놓고서 올리는 것이 재고가 증가하면은 단가를 올리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재고의 증가는 여러모로 인플레를 조장한다라고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재고가 또 너무 많이 쟁겼다 해가지고 그 매출 금액은 그대로 28만 원 상태에서 재고를 13%를 감소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12,489원 영업이익에서 2,560원으로 무려 거의 만원 돈이 추락하고 맙니다. 이것이 아주 고질적인 원가회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가회계에 쇠뇌되어 있는 경영자들은 재고를 마냥 줄일 수도 없는 그런 모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28만 원짜리를 27만 5천 원으로 계약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물론 이익이 좀 적게 납니다만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해봐야 27만 6천 원뿐이 견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걸 더 부풀려서 견적을 내면은 또 뭐 내역을 보자, 브릭다운해서 보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구매자 쪽에서는 가격을 치는 게 또 그 전문가들이니까 어쨌든 양질로 내서 우리 좀 신뢰를 쌓으면서 협상을 하자. 이래서 조금만 깎이는 거로 그래도 이제 그 원가 회계보다는 이게 그 이익이 좀 적게 나죠. 그러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을 6.5회전까지만 2.9%만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 가격을 깎았으니까 만약에 경쟁업체가 28만 원이면은 우리는 27만 5천 원, 2만 5천 원 싸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 물량을 더 주셔 해가지고 2.9%면 많이 달라는 얘기도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100만 원 돈으로 환원해서 2,910억 원대를 판매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87억 원이 남는 거로. 그럼 재고를 이대로 27만 5천 원 계약된 상태에서 이 재고만 감소를 시킨다 그러면 2.9% 정도, 그러나 그 스루풋 회계는 재고의 감소에 관계없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맥시멈 영업이익과 미니멈 영업이익 사이에 그 2022년도 결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사목표 1순위와 그게 전사목표 1순위라는 게 이제 스루풋율 향상이니까 판매 가격을 어떻게 좀 올리자는 이런 거죠. 2순위는 재고 회전율을 올리자는 거고, 요거는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익을 내기 위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스루풋 관점은 낮은 가격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루풋 회계는 인플레를 조금 저감하는 그런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재고 회전율 그렇게 많이 증가시키지도 않았어요. 2.9%만 증가시켜도 충분히 원가 회계가 비싸게 받아가지고 나오는 영업이익만큼 영업이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그 6,650원이 상승을 했어요. 그 장부 가격 대비 286%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치도 16.6% 증가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에서 이 주가가 오르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겠죠. 5% 이상 주주가 이준호 씨가 20.23%, 이상현 씨라는 분이 10.25%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SPG 2022년도 3분기 그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